안녕하세요. 조홍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전 시간에 우리가 표색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보면 그 CI 표준 표색계라든가 혼색계에 관련한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간혹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단순히 공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색에 대한 지식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전 시간에 좀 CI 표준 표색계와 표색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은 이 부분에서 보통 한 문제 내지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컬러리스트만큼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 정도만 출제가 되니까 일반적인 내용만 암기를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혼색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죠. 자, 이번에는 무슨 거에 대한 얘기할 거냐면 현색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만 하시면 돼요. 현색계는 기본적으로 물체색에 관련해서 표준을 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먼셀 표색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NCS 표준 표색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CCS 표색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DIM 표준 표색계. 자, 이걸 하나하나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시각 디자인에서의 색채학은 양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2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가장 일반적인 문제만 큰 아웃라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세린이 이런 현색계 할 때 뭐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 그랬습니까? 색상과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에 대해서 표준을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색입체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체색에 대한 색상과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칙을 정하느냐 한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기하느냐, 표기법에 대한 거,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색입체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먼셀 표색계.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먼셀 표색계는요, 그 KSA 006이 우리나라 공업규격. 자, KS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코리아 스탠다드. 우리나라 그 국제 표준, 우리나라의 표준을 정하는 곳에서 A, B, C, D, E, F, G 해가지고 각 분야마다 일반적인 그 알파벳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번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KS00A006에 보면 우리나라의 표준은 이제 먼셀을 사용하겠다라고 정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먼셀 표색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청에서도 사용하는 표준 표색계는 뭐로 정해져 있느냐? 그럼 바로 먼셀 표색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 교육부 고시 312호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먼셀 표색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먼셀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준 표색계니까. 자, 그럼 먼셀 표색계에서 사용하는 색상환, 먼저 색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가시광선 생각하면 돼요. 빨주, 노초, 파남포. 그게 무지개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이 서로 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예요. 사람도 하나잖아요. 근데 빨간 성격도 있고 노란 성격이 있고 초록 성격이 있고 파랑 성격이 있듯이 색도 마찬가지 그냥 색인데 그 안에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 안에 여러분 초록색이 들어가 있다는 뜻일까요? 있어요. 빨간색 안에 노란색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채도가 낮을 뿐이에요. 노란색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있어요. 외향적인 게 강한 거고 내성적인 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색은 사람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먼셀은 기본적으로 그 색상화는 다 똑같은데 거기다 이름을 레드, R, Y, G, B, P라고 해서 일정한 간격을 동일하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색 몇 개? 5개의 기본색 사이에다가 YR, GY, PG, PB,
RP라는 어떻게요? 중간색 5개를 넣어서 총 10개를 만들고요. 각각마다 OR, OYR, OY, OGY 이런 식으로 수치를 넣었어요. 그래서 OR부터 6, 7, 8, 9, 10R까지 그 다음 여기는 1R부터 5R까지 되게 있어요. 그래서 1R과 OR, OR과 10R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O라는 것은 가장 중간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색입니다. 뭐라고요? 원색이에요. 원색. 원초적이고 어떠한 색을 섞어서도 만들 수 없는 가장 근원이 되는 색이죠.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원색은 이론에만 존재하지 실제로 우리 물체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 수가 없어요. 웃긴 게 원색이라는 게 빨간색 가까이 빨간색이 노란색 옆에 있으면 자주 색이 보이고 막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5, 6, 7, 8, 9, 10R 그럼 뭐냐면 OR과 CR은 둘 다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CR은 OR에 비해서 옐로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 많은 빨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를 총 10단계 그러니까 곱하기 10 해가지고 총 몇 개요? 100개의 색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규칙을 정해서 사용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셀 표색계는 색상을 몇 개의 색상을 정했다? 기본 5색에 중간색 5색 해가지고 이거를 총 10단계 해가지고 뭐예요? 100색상을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에 있어 색상은요. 똑같은 색상 환에다가 RIGBP라는 기본색을 정한 게 아니고요. 얘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노랑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노파. 자, 빌딩은 높아. 위아래 빌딩이 높죠. 그 다음 비행기는 휙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빨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색상을 먼셀처럼 RYGBP라는 5가지 색을 쓴 게 아니라 자, 요 2, 3, 4, 5번은요. 기본 색상은 헬링의 무슨 색? 헬링의 사원 색상. 우리 반대 색설 얘기했었죠? 노파와 뭐예요? 빨라. 요 기본 반대 색설을 기본으로 해서 색상 안에 이름을 정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선 중간색 YR, 그 다음 레드와 B 사이는 퍼플, 얘는 BG, 그 다음에 뭐예요? G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기본 4색에 중간색 4색을 놓고 몇 단계? 3단계로 나눴어요. 곱하기 3 그러면 뭐예요? 3, 8에 24, 24개의 색상을 사용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암기를 해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오스트발트는 색상을 어떻게 정의했다? 먼셀과 달리 기본 색상은 어떻게 해요? 4개에 중간색 4개를 넣고 3단계로 나눠서 총 24색상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랑은 옐로우, 빨강은 레드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 색상 이름 파랑을 우리 교재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트라 마린 블루라고 되어 있고요. 초록은 시그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끔 색상을 영어로 물어보니까 여러분 오스트발트 표색계에서 사용하는 영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황은 오렌지, 그 다음에 청록은 터키우스라 해가지고 뭐 터키에 있는 그런 돌 이름이래요. 자주는 퍼플, 황록은 리프 그린. 예, 영어 단어까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색상이 어떻게 나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어렵나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라고 모아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CS 표준 표색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NCS도요. 기본적으로 자, 색상은 똑같아요. 오스트발트랑 똑같습니다. 색상은 오스트발트처럼 기본 헬링의 사원 색설의 4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중간을 10단계로 나눠서 색상을 몇 색상? 40색상으로 나눴어요.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Y, 노, 파, 그 다음에 빨, 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Y, 10R, Y, 20R, Y, 30R.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냐? 옐로우에 레드가 10% 들어있다. 이런 표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총 몇 단계? 10단계. 여기 몇 단계? 10단계. 10단계. 이렇게 나눠서 총 몇 개?
40 색상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먼셀은 기본적으로 100색상, 오스발트는 24색상, NCS는 40색상이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만들었다는 거? 스웨덴에서 자기들이 만든 표준 표색계. 이건 어디서 만들었다? 일본에서 만든 표준 표색계. 그 다음 DI는 어디서 만들었다? 독일에서 만들었다. 요즘에는 이제 PCCS, DIN까지 좀 구체적인 문제들이 좀 출제되지만 시각에서는 요 NCS까지만 여러분 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명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명도는요. 뉴트럴이라 해서 n을 표기하게 하고요. 0에서 10단계까지. 그래서 0은 어둡고요. 10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11단계로 나눴다. 몇 단계? 11단계.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명도는 총 11단계. 자, 채도는 뭐냐? 최대 14단계로 나눴어요. 다 14단계는 아니고요. 빨강부터 노랑같이 장파장이고 좀 이렇게 채도가 높은 쪽은 이렇게 14단계지만 저거 8단계로 나눠지는 보라나 그쪽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 몇 단계까지 나눴다? 14단계까지 구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오스트발트는요. 명도 부분은 이거는 자 수치로 표기했지만 명도는요. 오스트발트에서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영어 알파벳으로 만들었어요. A, B, C, D, E, F, G를 A하고 하나 띄고 하는 식으로. 자, A, B, C, D 한 칸 띄어야죠. E, F, G, H, I, L, N, P. 그래서 총 명도 단계를 뭐로 나타냈다? 영어 알파벳으로.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다.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8단계로 나눴다. 몇 단계로 나눴다? 8단계로 나눴다. 그래서 색상은 24단계, 명도는 몇 단계? 8단계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오스트발트와 먼셀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교재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발트 표색계, 그 다음에 이제 NCS, 우리 나와 있는데요. 자, NCS 설명하기 전에, 자,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색계는요, 기본적으로, 자, 시각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셀과 오스트발트와 NCS의 색상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표기법입니다. 자, 표기법. 자, 먼셀의 표기법은 어떻게 돼 있죠? HV하고 짝대기 긋고 C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R은 4에 3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OR이니까 뭐예요? 원색 빨강이고 명도는 4니까 중명도보다 약간 어둡죠. 그 다음에 채도는 3이니까 낮구나 라고 대충 어때요? 표기법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색이구나는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색상과 명도, 채도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는요. 어떻게 표기하느냐? 20LC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스트발트의 이제 우리가 색입체를 이야기할 때, 자, 먼셀 표색계는요. 자, 그 색입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원을 긋고요.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명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색상이라고 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명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명도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색조, 톤에 대한 요 공간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이러한 기본 형태를 가지고 색조 톤에 대한 표준도 정하긴 하는데, 자, 일단은 먼저 요 색입체 모양은 어떻다? 먼셀 표색계는 요 기본적인
색입체의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명도다, 얘는 채도다, 색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제 컬러리스트 강의를 하면서 지금 색입체 가지고만 해도 이 표색계 가지고만 해도 아주 긴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좀 그 시각에서의 이 표색계를 컬러만큼 공부하게 되면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하려다가 이제 거기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좀 멈칫하는데 일단 요 색입체 모양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먼셀의 색입체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끔 시험 문제에 이게 이제 입체이기 때문에 색 공간이에요. 3D 형태로 공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색상의 동일 색상면이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직면으로 자르면 뭐예요? 수평으로 자르게 되면 동일 명도면이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명도가 동일 명도면, 수직으로 자르면 동일 색상면이 보이겠죠? 그런 시험 문제도 간혹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먼셀 표색계는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오스발트는 직각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도 똑같이 블랙이고 화이트고 끝에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명도를 나타내고 이건 채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은 명도 단계는 몇 단계로 나눈다 했었습니까? 총 8단계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A, B, C, D, E, F, G, H, I, J, K, L, N, P 이렇게 해서 수치가 아닌 뭐로 나타나요? 이렇게 영어 단어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이 안에다가 등분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B, 블랙, 흑색 양입니다. 흑색 양.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흰색 양이고요. 얘는 순색 양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간에 A와 C가 만나게 되면 거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만나면 CA 이렇게 됩니다. CA.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20LC 그랬죠? 자 그럼 20이라는 건 뭐예요? 색상환이 24개에서 어떻게 쭉 돌아가지고 이쪽이니까 노파 빨라니까 그린과 옐로 사이에 있는 뭐 초록이나 그쪽이겠죠. 그죠? 그런 색상에 LC가 뭐예요? 여기 보면 L 있죠? L부터 C 여기에 있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여기 LC 요 안에 있는 요게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색이 바로 얘란 얘기죠. 그러니까 20번째의 색상의 어떻게 해요? LC번째에 있는 요 공간에 있는 뭐예요? 색이 바로 20LC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WBC 뭐냐? W양과 B양과 C양은 항상 뭘 나타낸다? 100%다. 뭐냐? 요 안에 있는 양과 요 안에 있는 양은 항상 어때요? WBC는 항상 100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합량은 항상 얼마다? WBC는 100%다. 요것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오스발트에서 중요한 건 WBC는 얼마다? 100%다. 물론 책에는 B 플러스 W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서는 상관없고 우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래가지고 우리 암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WBC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W와 B 화이트 양과 블랙 양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 L이 뭐예요? W 양이고 C가 뭐예요? B의 양입니다. 그러면 C의 양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 우리 책에 보면은요. L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W 백색량이죠? W가 얼마예요? L이 L로 되어 있잖아요. 8.9죠. 여기 뭐예요? 8.9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뭘 나타낸다? 흑색량입니다. 흑색량이 C죠? C가 얼마 되어 있어요? 44번이죠. 요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나옵니까? 47.1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100을 빼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채도 양이 나오겠죠. 이렇듯 흑색량과 백색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순색량을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셀 표색계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4 그러면은 느낌으로 이 정도겠구나라고 알지만 오스발트는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얘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순색과 흑색과 백색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좀 더 알 수 있고 소통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있죠. 근데 문제점은
그 기호표를 암기하고 다니거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먼셀 표색계에 비해서 어떻다? 소통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스발트 표색계는 이렇게 정사각형.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24개가 뚜룩 돌려져 있는 색입체를 갖죠.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복원주체죠. 마름모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고 요 색입체에 대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있죠?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순색의 양이 다 똑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쪽 라인에 있는 애를 같다. 그래서 등순 계열 그래요. 색이 같다.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있죠? 요 라인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뭐예요? 흑색을 바라보는 흑색양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등흑 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흰색 양을 갖는 요쪽을 등백 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혹 요 등흑 계열과 등백 계열과 등승 계열을 물어보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그려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서 여러분들이 등순인지 등백인지를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현색계의 물체색을 표준을 정할 때는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표기법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색입체는 어떻게 하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색입체는 먼셀과 오스발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은 그래요. 자, 그리고 NCS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자, NCS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NCS는요, 어떻게 표기해요? S에 10에 40에 그 다음에 짝대기 긋고 Y 40,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럼 오스트발트랑 좀 동일하게 앞부분을 표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S라는 것은 NCS도 처음에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정해서 나온 두 번째 게 있어요. 그래서 S라는 게 붙으면 두 번째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40은요. 이것은 블랙양이고요. 얘는 뭐예요? C양입니다. 얘도 똑같이 오스트벨트랑 똑같아요. 그러면 W양이 얼마냐 이거죠. 10과 40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50이겠죠. 왜? 이거는 항상 뭐로 되어 있으니까? 100으로 되어 있죠. 오스트발트보다 NCS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편리하게끔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발트보다 소수점까지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앞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뉘앙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뉘앙스, 느낌이죠. 그 느낌을 표현해 주는데 좀 더 구체적인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WBC라고 암기하는 것은 오스트발트는 앞에 WB의 순서예요. 이게 WB, LC는. 그 다음에 그 NCS는 뭐예요? BC로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WBC를 암기해뒀다가 오스트발트 표기할 때는 앞에 거를 두 개를 암기해서 하시면 되겠고 색상에서 NCS는 뭐다? 뒷부분 B와 C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구분해서 암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Y40R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여기 보면 노, 파, 빨, 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Y10R, Y20R 이렇게 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R10B, R 이렇게 돼요. 이거 속이려면 어떻게 해요? R10R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Y10R, Y20R 얘를 두고 얘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Y10R이 뭐예요? Y에 어떻게 해요? 자, Y40R은 뭡니까? Y에 R이 얼마큼? 40만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하는 거는 특히 NCS는 뉘앙스, 그 다음에 이런 표기를 쓴다. 그 다음에 얘는 이런 표기를 통해서 특히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친자연 환경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관광 사업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기들에 맞는 이런 표기법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표준을 사용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뉘앙스라는 말 기억하시고 표기법 기억하시고 색상은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 색상을 나눌 때도 헬링의 뭐예요? 사원색설 헬링 것을 활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CS는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색상 표기법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땡땡 R 이렇게 해놓고 짝대기 있고 7.0 그 다음 ES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표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PCCS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색조, 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개념?
톤 개념의 톤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색조 명도와 채도의 그 표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각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표기법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표준 표색기 표기법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13, 그 다음에 뭐요? 5, 그 다음에 3. 그래서 이건, 색상. 그 다음 뭐예요? 5. 포화도.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말 그대로 색상이고, 포화도는 채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암도는 명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땡땡, 이렇게 표기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험에 더 나온다 그러면, 일본의 그 표기법 외에, 얘는요, 일본 PC셋은 색상은 몇 단계로 나눴냐면, 24색상, 오스발트랑 거의 동일하게 했고요. 명도는 뭐예요? 17단계까지 나눴고요. 채도는 몇 단계? 9단계까지 나눴다. 일본 PCCS. 요거는 시험에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이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DIN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DIN도 색상은 몇 색상이냐? 24색상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명도는요. 명도는 몇 단계? 11단계로 나눴고요. 채도는 15단계까지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해하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표색계는 혼색계와 현색계 두 가지로 나눈다. 현색계는 물체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건데 먼세, 오스발트, NCS, PCCS, DIN이 있다. 자, 그래서 각각마다의 색창, 명도, 채도를 어떻게 표준을 정하고 있고 어떻게 표기하고 있고 어떻게 색입체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자, 먼세를 우리나라에서 KS와 교육부에서 정하고 오스발트는 유럽, NCS 스웨덴, 일본, 독일에서 사용하는 표준 표색계다. 먼셀의 색상은 몇 단계? 5, 5개의 기본색.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RYGBP. 중간색 5개, 10개에서 100색상. 명도는 0에서 10, 11단계. 채도는 총 14단계로 나눴다. 표기는 HVC다. 색입체는 어떻게 되어 있다? 명도, 채도, 색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오스발트는 혼합량이 이 WBC의 양이 항상 뭐예요? 100이다. 그리고 기본 4색. 이것들은 다 뭘 기본으로 한다? 헬링의 사원색설, 반대색설을 기본으로 해서 색상에 대한 표준을 정한다. 24색상, 명도는 8단계. NCS는 4개를 10개 해서 40색상을 나눴고 PCCS는 색상 24, 명도 17, 채도 9. DIN은 색상 24, 명도 11, 채도 15인데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표기법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죠. HVC, 20LC, 그 다음에 SC1040, Y40R, 그 다음에 여기는 3R 7.0ES, 여기는 13.5.3.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스발트는 어떤 형태? BWC. 그래서 등순, 등흑, 이 안에 있는 애들은 항상 100%의 혼합량을 갖는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배울 때는 이제 이 NCS나 PCS 색입체까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아지면 좀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시각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법이 뭐냐면요.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표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생명법은 3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본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생명.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자, 기본 생명의 일반 생명.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통생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관용생명. 다른 말로는 고유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생명은 KSS 정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이름이에요.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이런 기본색을 사용을
만들어 놓은 표준색을 우리는 기본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통생명은 이 기본생명 앞에다가 어떠한 형용사를 붙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일반 개통생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 형용사는 색조 또는 토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표준이거든요. 이 일반 개통법은 NIST, 자,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그 ISCC, NIST라는 미국의 그 색채 표준, 생명 표준을 가지고 갖다 썼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각에서는 거기까지. 지금 계속 욕심이 나요. 아이고 설명하려다가 아니야 지금 계속 멈추고 있거든요. 제가 컬러 강의를 한다고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각이죠. 여러분은 그냥 미국의 ISCC, NIST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개통생명법을 만들었구나. 자, 관용생명이라는 게 뭐다? 예전에 과거로부터 우리가 사용해 오던 광물, 식물, 동물, 지명이나 인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우리가 색채학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색채 표준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색채 표준을 만드는 이유는 소통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정해 놓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빛의 색과 물체 색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을 정하겠죠, 그죠? 빛의 색은 측색기가 필요하고요. 현색계는 그냥 우리가 지각적으로 색을 실제로 조색해서 등간격을 만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표준이다. 그래서 종류는 무엇이 있고 각각의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고 표준 정했고 어떻게 표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색입체를 사용하는지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만들어진 색들을 가지고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기본생명, 일반생명, 관용생명. 기본생명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본 KS 같은 그런 이름이고 일반생명은 그 기본생명 앞에다 형용사, 특히 색조나 톤개념, vivid red, bright red 이런 식의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하는 개통생명법, 일반생명법. 과거로부터 사용해오던 생명법을 우리는 고유생명법, 그 다음에 관용생명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표준 표색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색채에 대한 어떠한 그 혼합해서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대비, 동화, 그 다음에 심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